QLD, TQQQ 투자자분들, 앞으로 시장을 흔드는 단어는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가 3% 빠져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물가가 다시 3%, 4%로 올라오고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고 그 순간 QLD, TQQQ가 하루에 5%, 8%씩 흔들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주식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물가가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을 15 올릴 수 있는 기업은 망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원가가 10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을 3밖에 못 올리는 기업은 마진이 박살납니다.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지금 시장은 물가 숫자만 보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CPI가 2% 목표 위에 오래 머물면 큰일 난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나스닥 끝난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너무 과하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권력 이동입니다. 예전에는 애플 같은 완제품 기업이 갑이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공장 짓고 물량 늘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칩 가격이 100에서 70으로 떨어져도 더 많이 팔면 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HBM 수요가 폭발하고 공장은 이미 꽉 차 있고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HBM은 버튼 누르면 다음 달부터 2배로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라인을 바꾸고 수율을 잡고 장비를 넣고 고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짜리 싸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칩 인플레이션이라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싸게 취급받던 핵심 부품이 이제 제값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리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높은 마진을 받고 엔비디아 칩이 비싸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줄을 선다면 그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그건 AI 인프라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QLD, TQQQ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위험한가가 아닙니다. 그 가격에도 기업들이 계속 사는가를 봐야 합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든 3억이든 그 서버가 고객에게 더 큰 매출과 생산성을 만들어주면 기업들은 삽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도 그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10년 동안 AI 서비스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기업들은 짓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CAPEX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빅테크가 1년에 수십조, 많게는 100조 원 가까운 돈을 AI 인프라에 쓰는 걸 보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CAPEX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돈을 쓰기만 하고 매출이 안 나오면 낭비입니다. 그런데 돈을 써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고객을 가두고 매달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면 진입장벽이 됩니다. 처음 고속도로를 깔 때는 돈만 나갑니다. 하지만 도로가 깔리고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현금이 쌓입니다. AI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고 전력을 확보하고 냉각 시스템을 깔고 모델을 훈련시키는 구간입니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AI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기업들이 구독료를 내고 소프트웨어에 AI가 기본 장착되고 로봇과 자동화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면 그때는 CAPEX가 비용이 아니라 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신규 경쟁자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기업들은 수백조 원을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장기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무섭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고 전력망 비용이 오르고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몇 달 뒤 소비자 물가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겁을 먹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10년물 금리가 뛴다. 나스닥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다. QLD, TQQQ 위험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미국 정부와 연준이 이 사이클을 진짜로 꺾을 생각이 있느냐입니다. 저는 쉽게 꺾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미국 생산성의 핵심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2%보다 높다고 해서 금리를 세게 올려 AI 투자를 멈추게 만들면 단기 물가는 잡을 수 있어도 장기 생산성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는 칼이라기보다 너무 빨리 달리는 시장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역할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완전히 풀리는 것. 두 번째는 실적도 없는데 자산 버블이 먼저 터지는 것입니다. 2021년처럼 돈이 아무데나 들어가고 이익 없는 기업까지 전부 오르고 사람들이 내일 오를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사는 시장이 되면 연준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따라오고 CAPEX가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점진적 우상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애매하게 흔들릴 겁니다. 너무 오르면 금리 공포가 나오고 너무 빠지면 정책 기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트럼프 푸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심하게 흔들리면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리쇼어링 투자, 세액 공제 같은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직접 뿌리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을 깔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매일 금리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빅테크가 AI CAPEX를 줄이는지, HBM 가격과 수요가 꺾이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는지,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받아들이는지, AI가 실제 업무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살아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을 흔드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음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QLD TQQQ는 하루에 5% 빠질 수 있고 TQQQ는 하루에 8%, 10%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큰 돈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AI 생산성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날, 모두가 인플레이션은 끝났다고 말하는 날, 모두가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날,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는 천천히 바뀝니다. 큰 부는 매일 흔들리는 가격을 맞힌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바뀌는 구조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에게 갑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지금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닙니다. AI가 만드는 생산성, 반도체가 되찾는 가격 결정력, 빅테크가 가진 전가 능력, 그리고 그 판을 키우려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